60대 퇴직 교사의 눈물연금이면 충분하다 착각의 대가.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은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난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을 텐데 굳이 크게 걱정할 건 없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교사 공무원 회사원이니 퇴직 후에도 연금만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안도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의 삶을 정말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 간단히 해결될 만한 문제는 의외로 하나도 없어요. 집값,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지원 등등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수많은 지출이 은퇴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60대에 퇴직한 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은퇴 준비가 단순히 연금이 있으니 됐다 수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해요. 더불어 현실에서 마주친 세 가지 사례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지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연금만 믿었는데 눈 떠보니 월세라니. 제목에서 언급한 그 60대 퇴직 교사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30년 가까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실하고 진득하게 교직 생활을 이어온 A 선생님. 퇴직할 때쯤에는 그래도 난 공무원 연금 혹은 사학연금이 나오니 살 만큼은 되겠지 하고 믿고 계셨어요. 물론 맞벌이를 하거나 자산을 불려둔 분이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연금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다는 게 함정이에요. 예컨대 A 선생님은 은퇴 후에 기존 집을 정리하고 좀 더 작은 아파트로 옮겨 가실 생각이었대요. 하지만 막상 퇴직 즈음 자녀 교육비에 써야 할 돈이 늘어나고 부모님 요양 비용도 생기면서 예상보다 지출이 더 커졌죠. 내가 그동안 그래도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연금도 받을 텐데 하고 안심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받은 돈 중 일부로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지원하고 나니 정작 A 선생님 부부가 살 집 마련에 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퇴직 후엔 대출도 쉽지 않고 평생 집주인으로 살았던 분이 갑자기 월세살이를 하게 된 거죠.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남는 것이라고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 조금과 늘어나는 지출뿐이라니 솔직히 배신감이 들만하지 않나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연금이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생활비, 예상치 못한 가족 경조사비, 의료비, 그리고 노후의 여유 자금까지 다 감당하려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연금이면 충분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좀 더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지금이라도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 그렇다면 실제로 은퇴한 분들은 어떤 고민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교사 출신이 아니어도 충분히 내 이야기 같다 싶은 사례가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실제 상황을 간단히 풀어볼게요. E-1 김 선생님 부모님 부양과 자녀, 뒷바라지의 예적금 전부 소진. 김 선생님은 61세에 퇴직을 했어요. 본인도 적어도 30년 가까이 일했으니 어느 정도 퇴직금과 연금이 남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부모님 요양시설 비용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자녀 둘이 대학을 순차로 들어가면서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도 해야 했어요. 내가 애들 어릴 때부터 저축 좀 해뒀었는데 이걸 여기서 쓰게 될 줄은 몰랐지라는 게 김 선생님의 하소연입니다. 예적금을 어느 정도 풀어 부모님 요양비와 자녀 학비에 썼고 그 와중에 집도 담보대출을 조금 더 받았죠. 연금을 타기 시작했지만 월 고정 지출이 워낙 커서 정작 본인과 배우자가 노후에 사용할 돈은 거의 없는 거예요. 김 선생님은 이제 65세가 되는 시점에 이렇게 가다간 내 노후는 어떡하나 싶어 뒤늦게 걱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작은 부업이라도 해볼까 고민하고 있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뾰족한 수가 잘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해요. 교훈 은퇴 후 내가 쓸 돈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 문제가 얽혀서 지출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면 안 돼요. E-2 교장 선생님 은퇴 후
작은 가게 한번 해볼까 했다가 낭패. 이번에는 한때 교장까지 올라가셨던 이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학교 현장을 지휘해 오셨으니 행정 업무나 사람 관리에는 베테랑이었죠. 그래서 막연히 은퇴 후에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면 월급처럼 꾸준히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품으셨대요. 문제는 장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에요. 보통 자영업은 소자본이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상권 분석이라든지 운영 노하우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나름 리더십도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줄 아니까 괜찮겠지라는 자신감으로 무작정 시작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미 은퇴를 해서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 망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막상 장사를 시작해보니 월세부터 직원 인건비, 재료비 등등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코로나 시기 또는 경기 불안과 겹치면 손님이 뚝 떨어져 버리니 유지가 쉽지 않았어요. 어느새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투자했던 자금이 순식간에 소진됐고 연금으로는 가게 적자를 메우기에도 벅차더랍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손해만 왕창 본 뒤에 이 선생님은 에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면서 살 걸 하고 후회를 했다더군요. 물론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멋진 일이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은퇴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교훈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에 뛰어들 땐 연금이 버팀목이 돼줄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무리하지 말아야 해요. 2-3 박 선생님 공무원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가 예기치 못한 의료비 폭탄. 박 선생님은 교직에 오래 계셨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금이 꽤 나올 거라 기대하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을 받기 시작했어요. 월 20만, 300만 원 정도라면 소소하게 쓰고 살겠지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중장년 이후로는 각종 검사비, 약값, 재활치료비 등 추가 부담이 커져요. 한 달, 두 달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 병간호를 해야 했고 당장 이동이나 식사 준비가 어려우니 간병인을 쓰기도 해야 했죠. 한 달에 몇백만 원이 그냥 훌쩍 나가버리니 연금 2,300만 원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나마 박 선생님 부부는 자녀들이 장성했고 본인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저축해둔 돈이 있어서 엄청난 빚을 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야 우리끼리 알콩달콩 여행도 다니며 살 줄 알았는데 병원비로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은퇴 후 자유롭게 여유를 즐기며 살 시간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의료비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해야 하고 사회활동도 크게 줄이게 되니까요. 교훈 은퇴 후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3. 결국 중요한 건 체계적인 계획과 대비. 위에서 살펴본 세 사례 어떠세요? 한 번씩은 주변에서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아니던가요? 은퇴라는 게 내가 한 직장을 떠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에 진입한다는 뜻이죠. 문제는 그 스테이지가 내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는 데 있어요. 딱 그 순간부터 이거 생각보다 빡세네. 큰일 났네 하고 당황하기 쉬운 거죠. 그럼 우리가 은퇴 전후로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을 몇 가지 나눠볼게요. 가족과 솔직하게 재정 상태 공유하기, 부모님 요양비, 자녀 학비와 결혼자금, 내 노후 생활비가 어떻게 분배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세요. 필요하면 자녀와도 현실적인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앞으로는 생활비 지원을 크게 못 해줄 수 있다든지 대학 등록금은 대출도 고려해보자 같은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적절한 보험 및 의료비 대비 나이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큰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이미 의료보험이 있다 해도 간병, 재활, 비급여, 진료 등은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을 미리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새로운 투자나 창업에 대한 현실적 검토 후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펼치겠다고 크게 도전하는 건 멋진 일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체력, 자본,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면
그 손실을 회복하기가 젊을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울지 플랜 B 세우기,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기본연금 말고 추가적인 개인연금이나 저축투자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정년퇴직 이후에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시간제 일자리나 강의, 컨설팅 같은 활동을 통해 추가 소득을 만들어보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현금 흐름 확보 방안 마련하기. 집 한 채만 달랑 갖고 있고 그마저도 대출이 많은 상태라면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굴릴지 고민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일정 부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갖춰둔다거나 금융 자산을 분산해둬서 매달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을 생활비로 쓸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는 등 나름의 설계를 해야 합니다. 4.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사실 대부분의 퇴직 교사나 다른 직종분들도 은퇴 전까지는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고생했으니 연금 받고 편히 살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힘든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 이제 좀 쉬고 즐기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갈 노후는 점점 길어지고 있고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어요. 연금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 충당이 빠듯할 수 있고 갑작스런 의료비나 가족 지원, 집 유지비 등의 목돈이 훅 빠져나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궁색하게 살 줄은 몰랐는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혹은 아직 은퇴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준비를 꼭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잡을 것인가를 확실히 정하고 그에 맞춰 재정을 배분하는 거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부터는 내 건강과 여가 생활이 우선이야 라고 할 수 있죠.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연금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면 후회만 남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저 누군가의 불행담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의 실수나 경험에서 우리가 미리 배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현명한 거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를 앞둔 분이든 이미 은퇴하셨든 아직 젊어서 먼 훗날 일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든 부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과도 은퇴 준비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보세요. 서로 모르고 지나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미리 겪은 시행착오를 공유해준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은퇴 후에도 웃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과정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노후에도 안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출근이 없어졌다고요? 이제야 인생을 즐기라고요? 은퇴 첫날 누군가는 고급 호텔에서의 조식을 상상하고 누군가는 새벽 산책과 책 읽는 여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날을 삶이 무너진 날로 기억합니다. 30년 넘게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정장을 입고 버스를 타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던 그 일상이 사라졌을 때 남겨진 건 종일 텅 빈 집과 침묵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며 준비 없이 마주한 하루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고 아팠습니다. 이 글은 출근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한 은퇴자의 후회담을 통해 은퇴 준비의 진짜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연금 계산을 넘어 마음의 준비, 관계의 준비,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를 3가지 실제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 없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자유의 시작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건 목적 없는 시간의 압박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우리는 매일 회사에 다니며 불평을 합니다. 상사 스트레스, 야근, 눈치 보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회와 연결된 감각이었음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침 7시에 눈 떠야 할 이유도, 머리를 감고 외모를 정리할 이유도 사라지는 순간
하루는 자유가 아닌 무력함으로 다가옵니다. 사례 1. 60세 퇴직 후 1년 만에 우울증 진단 공무원 B씨의 고백. 경기도 모 시청에서 30년을 근무한 B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동료들에게 늘 은퇴하면 전국 여행 다녀야지라며 활기찼습니다. 실제로 퇴직 후 한 달간은 전국의 계곡, 바다를 돌며 젊은 시절을 추억했죠. 하지만 40일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다시 소파에 누워 있으니 스스로가 너무 쓸모없게 느껴졌어요. 그는 6개월 만에 무기력증, 1년 뒤엔 경도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허무함, 쓸모없음, 외로움이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소속감의 단절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규모라도 일, 봉사, 모임 활동 등을 미리 계획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감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연금은 있는데 쓸 줄 몰랐습니다. 계획 없는 자유는 낭비일 뿐. 서울 강서구의 63세 박 씨는 퇴직 전 월급보다 적지 않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퇴직 2년 만에 한 말은 이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은퇴 전에는 휴식이 로망이었는데 막상 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는 결국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삶의 균형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활동에 쓸 것인가, 어떻게 삶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계였습니다. 전문가 팁 연금 수령액 계산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일상 루틴을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입니다. 은퇴 후 첫 1년간의 시간 사용표를 미리 만들어 보세요. 하루 중 혼자만의 시간, 외부 활동, 자기 개발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합니다. 사례 3. 아내와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남편의 결과. 경상도의 66세 김 씨는 퇴직 후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활동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나가고 있었고 딸은 독립해 연락이 드물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말수가 줄어들었고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아내는 날 이해 못했고 나는 더 외로워졌어요.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 가정이 따뜻한 쉼터가 아니라 감옥 같을 수 있어요. 은퇴 후 가족 간 거리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벌어집니다. 특히 아무런 사회적 연결이 없는 남편이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갈등이 잦아집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에 가족과 노후의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소통 루틴 같이 산책, 식사 준비, 대화 시간 등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감정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제정 외에도 꼭 챙기세요. 항목 내용 준비 상태 체크, 일상 루틴 하루 일과표 계획, 사회적 연결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 등 소속, 배우자와의 대화 은퇴 후 역할과 공간의 재조정, 감정 관리 우울감, 무기력 감지 및 상담, 재정 계획 연금 외 소득원, 소비 계획 수립, 마무리하며 출근이 사라진 날 삶은 다시 설계돼야 합니다. 은퇴는 자유가 아닙니다. 새로운 구조 없는 자유는 방황일 뿐입니다. 출근이 사라지면 일상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소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출근 대신 채워 넣을 삶의 구성 요소를 마련해두면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하루를 채우실 건가요? 연금보다 더 중요한 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다려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출근이 사라진 날, 무너지는 은퇴 후 삶의 진실. 1. 은퇴는 시간의 해체다. 은퇴는 단순히 수입이 끊기는 일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삶의 구조, 리듬, 정체성이 동시에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장인처럼 정형화된 일정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시간의 무질서는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핵심 문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통제해주던 출근 루틴의 상실, 사회적 역할직함, 소속감 상실로 인한 자존감 저하, 급격한 외부 활동 감소 고립감 및 무기력감 심화. 전문가 제안. 은퇴 1년 전부터 하루 34시간 정도
의도적 자유시간을 실험해보며 루틴 없이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다룰지 연습해야 합니다. 2. 연금이 충분해도 삶의 활용 계획 없으면 무너진다. 많은 은퇴자가 경제적 준비만 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은퇴자 중 상당수는 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활용 능력 부족으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실제 상담 사례 분석 가명 포함. 공무원 퇴직자 어씨 61세 월 280만 원 연금 수령 중이나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다며 일상의 공허함 호소. 교사 출신 B씨 65세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1년간 우울증 치료 경험. 전문가 제안. 은퇴 이후 5년을 기준으로 시간 재정 인간관계 활용 계획서를 문서화해 보세요. 가령 주 2회 자원봉사, 주 1회 문화강좌, 주 3회 걷기 모임 참여 등 구체적 활동 캘린더를 확보한 은퇴자는 건강지표와 정서지수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3. 은퇴 후 가장 많이 깨지는 관계는 가족.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돈독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퇴직자의 정서적 의존이 배우자에게 집중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거나 심리적 거리감이 커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주요 문제점. 배우자와의 일상 충돌 공간 점유, 생활 루틴 불일치, 대화 단절 정서적 고립 의심 또는 무시로 발전, 자녀와의 소통 단절 퇴직 이후 역할 존재감 상실. 전문가 제안. 은퇴 전부터 가족과 노후의 역할 재구성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3가지 항목을 부부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세요. 각자의 독립적인 시간 공간 확보. 공동으로 하는 활동 2가지 이상, 설계, 예, 아침 산책, 요리 분담 등. 갈등 시 대화법 훈련 감정 전달 대신 사실 전달 중심의 소통 훈련. 4. 우울증, 무기력증은 은퇴자의 흔한 통과 이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우울증 환자 비율은 은퇴 직후 3년 내 급증합니다. 이는 일과 인간관계가 갑자기 끊기면서 생기는 감정적 진공 상태 때문입니다. 주요 신호들. 무기력, 집중력 저하. 하루 대부분 침대 또는 TV 앞에서 시간 소진. 식욕 또는 수면 패턴 변화.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한 회의. 전문가 제안. 은퇴 후 반드시 의무감 기반 활동과 자기 보상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의무감 기반 주 1회 봉사, 체계적 운동 등. 자기 보상 활동 취미, 여행, 친구 만남 등.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센터 1577-199와 같은 지역 공공지원기관을 통해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5. 은퇴 후 준비를 위한 실전 매뉴얼. 준비 항목 구체적 행동 예시. 재정 설계 연금 외 월 20만 원 이상의 소득원 확보 투잡, 임대, 유튜브 등. 시간 관리 일주일 단위 생활계획표 작성 월별 점검. 사회적 연결 지역 커뮤니티 문화센터 봉사기관 사전 등록. 정신건강 매주 1회 이상 외출 활동 사람과의 대화 최소 30분 이상 유지. 부부 소통 공동 프로젝트 텃밭, 여행, 운동 등 최소 1개 계획. 결론 은퇴는 시간과 관계의 재설계가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경제적 사건으로만 다루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삶의 구조 붕괴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출근이 사라진 날, 단지 직장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이유, 관계, 하루의 리듬까지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은퇴 전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아침에 왜 일어나야 하는가? 나는 누구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당신의 은퇴는 지옥이 아닌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이 됩니다. 50대 퇴사, 그 후의 충격적 현실. 무직의 늪에 빠진 당신에게 닥칠 일들.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퇴사하는 순간을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혹은 기대하며 맞이하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직장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설렘도 있죠. 하지만 퇴사 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다가오는 무직 상태는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빠뜨리곤 하죠.
퇴사 후 다가오는 현실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정 수입이 끊기는 순간 삶의 질이 무너진다. 퇴사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고정 수입이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당장 생계부터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30년 넘게 직장에서 일하면서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30년 넘게 한 대기업에서 일하다 53세에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꽤 많았지만 그 돈을 믿고 당장 큰 소비를 했죠. 처음에는 여유를 즐겼지만 1년이 지나자 남은 돈은 거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아차 싶었고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50대 중반에 다시 직장을 구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직 후 첫 3년 동안 김 씨는 점점 삶의 질이 무너져 갔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누렸던 경제적 안정을 다시 찾기란 정말 어려웠죠. 2. 재취업의 벽 생각보다 높다. 50대 퇴사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해결책은 바로 재취업입니다. 내가 경력이 이렇게 많은데 회사에서 나를 안 써주겠어? 라는 자신감으로 구직에 나서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기업들은 젊은 인재를 선호하고 50대 중년층을 받아들이는 곳은 한정적입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재취업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55세에 퇴사한 이 씨는 평생 영업직으로 뛰어온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력서에서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면접에 몇 번 불러지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죠. 이 씨는 당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고 자존감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력 많다고 해서 재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며 나이와 기업의 요구 조건이 충돌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3. 가족과의 관계 변화, 심리적 충격. 50대 이후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가족과의 관계 변화 역시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가족들은 퇴사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불안정과 재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심리적 공허감을 느끼기도 하죠. 퇴사 전에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졌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퇴사 후에는 그 역할이 애매해지면서 가족 내에서의 위치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최 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52세에 조기 퇴직을 했고 이후 가정에 더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도 커지다 보니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점점 더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퇴사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쉬운 것이죠. 퇴사 후 현실에 대비하는 방법. 퇴사 후 다가올 현실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철저한 재정계획. 퇴사 후에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포함한 재정계획이 필수입니다. 최소한 5년, 10년 이상의 생활비를 미리 확보해두고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 준비. 50대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건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재취업을 목표로 삼는다면 퇴사 전부터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강화. 퇴사 후에는 가족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미리 조율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가족 내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50대 퇴사 후 무직 상태가 가져오는 충격적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다면 이 시기를 인생의 새로운 도약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50대 퇴사 후 다가오는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0대의 퇴사 후 다가오는 현실은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가족 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도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대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사 후 맞이하는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재정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퇴사 후 고정 수입이 끊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경제적 불안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산 관리와 재정 계획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꾸준한 수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퇴사 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죠.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갑작스레 생활 패턴을 바꾸지 못해 과도한 소비를 이어가다가 빠르게 퇴직금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사 직후부터 철저한 소비 절제가 필요합니다. 김 씨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퇴직 후 1년 동안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지 못해 곧바로 재정적 위기를 맞았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충분한 비상 자금을 준비하고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미리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월급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 씨는 퇴사 후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입이 생기면서 경제적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통한 추가 수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전 직무와 관련된 프리랜서나 컨설팅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50대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의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4세에 퇴직한 박 씨는 IT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지 않고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쌓아온 경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을 찾아 수입을 만드는 것이 재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공백 어떻게 메울 것인가? 퇴사 후 경제적 불안만큼이나 큰 문제는 바로 심리적 공백입니다. 특히 자신을 오랜 기간 직장인으로 정의해 온 사람들은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무기력해지거나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퇴사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 더 이상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 씨의 경우 퇴사 후 6개월 동안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롭게 조경 디자인을 배워 자신만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심리적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울 수 있습니다. 둘째, 퇴사 후에는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장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무기력증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심리 상담이나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 씨는 퇴사 후 심리적으로 힘들 때 전문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퇴사 후의 삶을 다시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결코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3. 가족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퇴사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큰 문제는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결합되면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가정 내에서의 역할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를 잘 극복하려면 가족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퇴사 후의 계획에 대해 가족들과 미리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퇴사 후의 상황을 이해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씨는 퇴사 후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족 상담을 통해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조율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퇴사 후 갑작스레 집안일을 도맡거나 반대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려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돕거나 가사 분담을 하는 것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사 후 많은 시간이 생기면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는데 이때 서로의 기대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의 경우 퇴사 후 가정에서의 시간을 늘리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등 긍정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50대 퇴사 후 새로운 삶을 향한 도약점으로 삼아라. 50대 퇴사 후 다가오는 현실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경제적 불안, 심리적 공백, 가족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낸다면 퇴사 후의 삶은 오히려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재취업이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경제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심리적 안정과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퇴사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퇴사 후의 삶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면 퇴사 후에도 활기찬 인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을 두려워하기보다 새롭게 열어갈 기회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50대 후반, 오랜 세월을 한 직장에서 보낸 후 마침내 퇴직을 맞이했다. 그동안 직장 내에서 쌓아온 인간관계와 동료들과의 친밀감이 있었지만 은퇴 후 내 삶은 갑자기 낯설고 고독해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묘한 거리감이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고 그동안 몰랐던 내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면서 그들과의 만남도 점차 줄어들었고 그들이 나를 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은퇴 후 맞이한 경제적 현실과 그로 인해 변화한 내 삶의 모습이 그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이 글에서는 내가 경험한 돈이 만든 거리감과 그로 인해 느꼈던 절망적인 감정을 공유하며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퇴직 후 50대에 돈이 만든 절망적인 거리감. 내 친구들이 내게서 멀어진 이유.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기치 않은 현실을 맞이합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든 후 퇴직을 맞이하면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경력과 삶의 방식이 갑자기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직장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친구들과의 거리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한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멀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돈이 그 관계를 서서히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1. 경제적 격차로 인한 거리감. 퇴직 후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경제적 여유의 변화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달 일정한 급여가 들어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갑작스레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셜 생활을 위해 썼던 돈도 줄어들게 되고 그 변화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퇴직 후에는 그동안 자주 갔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번 달은 내가 쏜다며 밥을 사곤 했지만 퇴직 후엔 그만큼 여유가 생기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그들이 먼저 자리를 피하게 되더군요. 내가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그냥 와라, 상관없어라고 말했지만 내가 그 상황을 자주 반복하면서 점차 서로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서 그들이 내게 느끼는 이미지도 조금씩 변해간 것 같았습니다. 이 삶의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사는 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찾으려 했지만 그런 삶의 변화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는 나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사냐며 나를 조금씩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그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점차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그 친구가 자주 왜 이렇게 나태하게 사냐? 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 말이 의도치 않게 내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3. 사회적 위치 변화와 그로 인한 관계 변화. 퇴직 후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내가 속한 사회적 위치가 갑자기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임원이었던 사람들은 그동안의 지위와 명성 덕분에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가 많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위치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지 직장 내 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예로 예전에 나는 매년 친구들과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그 모임은 주로 내가 주도하며 내가 금융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친구들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그런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자 갑자기 그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가진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퇴직 후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자신의 일상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그들 사이에서 이상한 존재가 되어갔고 그 변화는 내가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결론 퇴직 후 준비된 삶이 중요하다. 퇴직 후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된 삶입니다. 퇴직이 단지 일상에서 빠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는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돈에 얽매여 왔던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낀 거리감은 나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거나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나와 멀어지는 것은 사실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내가 퇴직 후에 해야 할 준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준비가 바로 퇴직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퇴직 후 돈이 만든 거리감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퇴직 후 50대 돈이 만든 절망적인 거리감. 내 친구들이 내게서 멀어진 이유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갈등과 고독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경제적인 변화는 단순히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 인간관계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퇴직 후 돈이 어떻게 친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한 거리감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퇴직 후 경제적 변화, 친구들 간의 위태로운 균형. 퇴직 후 경제적 변화는 대부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퇴직 후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 소득이 감소하면 자주 모임을 갖거나 외식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전처럼 친구들에게 밥을 사거나 주말마다 여행을 가는 일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퇴직 후 느꼈던 경제적 변화를 떠올려 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친구들과의 만남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자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사겠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들도 나와의 만남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경제적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인 변화가 우정이나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단지 돈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기고, 그로 인해 친구들 사이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퇴직 후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일상이 갑자기 멈추고 이제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등 자신만의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친구들이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퇴직 후 경험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친구들이 내가 왜 그렇게 쉬고만 있느냐는 식으로 나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를 활용해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책을 읽는 등 나만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친구들은 나를 보고 왜 이렇게 놀고만 있냐? 거나 아직 젊은데 왜 일을 안 하냐? 는 식의 말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런 말들이 나를 향한 걱정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말은 나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점차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만 여유롭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눈에 나는 마치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 사회적 위치의 변화와 갈라지는 인간관계. 퇴직 후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변화입니다.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퇴직 후 사회적 위치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직장에서의 영향력이나 지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위치가 사라지면서 인간관계도 급격히 변화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임원이었을 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도하는 모임이나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내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의견이나 경험이 더 이상 중요한 자산이 아니게 되었고 내가 가진 사회적 위치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변화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퇴직 후에는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퇴직 후 겪는 어려움이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도 친구들은 마치 내 이야기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바뀌면 그 변화는 인간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직장 내의 지위나 사회적 명성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는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 퇴직 후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렇다면 퇴직 후 경제적 변화나 삶의 변화, 사회적 위치의 변화로 인한 관계의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준비된 삶입니다. 퇴직을 하기 전에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퇴직 후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첫째, 경제적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주 가지는 것이 어려워지겠지만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들지 않는 활동이나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이나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친구들에게 그 변화를 설명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나의 새로운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내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위치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사회에서의 위치가 사라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이제는 직장에서의 지위가 아닌 사람들 간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에서 경제적 변화와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단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잘 관리하고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와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돈이 만든 거리감을 극복하고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퇴직 후 삶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